정조는 대단히 유능한 왕이었습니다. 유능한 왕이죠. 그러니까 규장각을 만든 것도 유능한 것이죠. 여러 가지 세종을 모범으로 해서 여러 가지 보수적인 개혁을 펼친 것도 그것도 유능한 거죠. 정조가 유능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죠. 유능하죠. 다만 세종에 비하면 그런 차이가 있었다 하는 것인데요. 정조는 탕평책을 펴고 규장각을 설치하고 이건 여러분이 다 아시는 부분.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왕의 경호를 위해서 장용영이라고는 새로운 특수부대를 창설하고, 그리고 또 왕은 중요한 신하들에게 끊임없이 밤에 편지를 써가지고 몰래 전달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의견을 그들에게 설득하기도 하고 강요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편지를 통한 정치, 이걸 어찰 정치라고요. 어찰이란 말은 어는 임금님, 임금님의 편지 정치다 그 말입니다. 매우 특이한 방식이었죠. 어쨌든 목표는 왕권의 강화였고 시간이 흘러갈수록 처음부터 왕권이 강했던 건 아니지만 정조 말년이 되면 감히 정조에게 대들 만한 신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정조의 정치적인 목적은 어느 정도 달성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세종이 말년까지 신하들과 티격태격한 것에 비하면은 정조는 편안한 왕 노릇을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정조의 조정에서는 정조를 반대하는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후반부가 되면. 세종 때는 그까지 반대자들이 많았죠. 그런데 세종은 그런 것을 거의 괴념하지 않았어요. 세종은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그다지 별로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세종이 훨씬 더 훌륭한 왕. 정조의 탕평책은 영조의 탕평책과는 좀 차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조의 탕평책은 줄론 탕평책이다. 즉 당파성이 뚜렷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기용을 했고요. 영조는 그런 당파성이 좀 없는 사람들을, 즉 순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탕평책을 썼으니까 완론 탕평책이라고 합니다. 정조가 이렇게 영조와는 다른 탕평책을 쓴 까닭은 아마 정조가 영조의 조정에서 활동하던 신하가 아닌 새로운 신하들을 데리고 자신의 정치를 펴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을 달리했던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조의 어찰 정치는 양면이 다 있어요. 긍정적으로 보면 그렇게 늘 편지를 보내가지고 기술이 좋았다, 정치 기술이 좋았다, 당파 간의 갈등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제 더 깊숙이 보면, 깊숙이 들여다보면 실패한 정치였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사장님인데, 회사의 사장님인데 회사에도 다 김부장파, 최부장파 좀 차이가 있다 이겁니다. 거기에 늘 사장님이 퇴근 후에 문자를 보내고 또 이메일을 보내가지고서 그 조작을 하려고 한다 보십시오. 그렇게 치면 하루 이틀은 그것이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도 최 부장한테 난 네 편인데 김 부장 나쁜 놈이야 라고 쓰고, 내일은 또 김 부장한테 편지 써서 최 부장 나쁜 놈이야 난 네 편이야 라고 쓰고, 정조가 한 어찰 정책은 그런 거였거든요. 그랬을 때 그것이 오래되면 오히려 양쪽으로부터 신뢰를 상실하는 결과가 오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세종처럼 공개된 정치, 공개된 토론을 중시한 세종의 정치에 비하면 정조의 정치는 편의적이긴 했지만 현대적 개념으로 보면 오히려 독재에 가까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조는 이제 장용영을 설치해서 이건 화성에 행차를 하게 되니까 정조가 자신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장용영이라고 하는 하나의 말하자면 경호부대를 더 창설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많은 평가자들은 왕의 군사적 기반을 확대해줬다. 왕이 직접 운용할 수 있는 군부대가 생김으로써 신하들이 쿠데타를 일으킬 가능성을 많이 줄였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만약에 장용영의 우두머리가 정조를 배신할 경우에는 오히려 더 치명적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사실은 그런 일은 없었지만
그건 다행이죠. 그리고 이제 규장각의 경우에는 왕의 어떤 이념적 기반으로서 규장각이라고 하는 기구가 만들어졌으니까 왕권을 강화하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됐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조는 자신이 탁월한 학자이기도 하였기 때문에 문신들, 초계란 말은 대신들이 추천을 했다 하는 뜻이에요. 대신들의 추천을 받은 젊은 학자들 중에서 문과에 급제한 학자들 중에서 정조가 일부를 선택해서 그 사람들에게 규장각에서 일하도록, 규장각에서 공부하도록 한 조처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약용도 거기서 일을 했고, 또 나중에 세도 정치를 펴게 되는 김조순이도 규장각에서 근무했는데요. 그들은 굉장히 괴로웠다고 쓰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정조가 성리학적 이데올로기를 아주 완강하게 고집했기 때문에 젊은 학자들이 매우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세종의 집현전과는 모양은 내용이 달랐죠. 정조는 인사정책을 펼 적에도 좋은 점은 수령의 권한을 강화한 겁니다. 이거는 이제 세종과 좀 비슷하죠. 왜냐하면 지방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지방에 파견된 관리들이 권력이 부족해서 말하자면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수령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또 그 수령들이 그러니까 지방관들이죠. 지방관들이 멋대로 하지 못하도록 암행의사를 파견했습니다. 이 암행의사는 그 전부터 있었던 것인데 영조와 정조 때 특히 암행의사가 많이 파견돼서 나중에는 이 암행의사도 별로 소용이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조정의 관리들이 다 당파로 나뉘어 있고 암행의사도 당연히 그 당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방관을 가서 그들의 활동을 판단할 때도 자기 당파에 속한 지방관은 무조건 후한 점수를 주고 반대파는 무조건 깎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큰 효과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얘기, 청요직을 혁파한 것은 왕권을 강화하는 데 굉장히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영조의 아버지인 숙종 때부터 영조를 거쳐서 정조에 이르는 기간 동안에 이 세 명의 왕들이 조정의 청요직을 다 없앱니다. 청직과 요직. 그러니까 청요직이라는 것은 명예로운 자리이기도 하고 권력이 있는 자리라는 뜻인데 삼사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또 조정에서 중하급 관리들을 임명하는데 결정적인 권한을 행사하던 2조의 전랑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오늘날로 치면은 행정자치부의 인사국장, 인사부장 그런 자리가 있다고 쳤을 때 이제 그런 자리가 굉장히 당시에 중요했는데 그거를 갖다가 독립성을 일부러 훼손시켜가지고 정조가 훼손시켜가지고 그것을 왕에게 종속시켜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왕권은 강화되지만 조선의 전통인 여론에 의한 선비들의 여론에 의한 공론 정치가 붕괴된다. 그리고 이건 결국 세도 정치가 나타나는 하나의 배경이 된다는 점에서는 부정입니다. 다음은 경제정책인데요. 보통 이제 정조의 경제정책을 매우 호평합니다. 호평할 만한 이유가 있죠. 호평할 만한 이유는 이른바 통공정책이라고 해서 그 상업의 자유권을 보장해줬다 하는 거죠. 그 상업의 자유권을 보장한다는 것이 바로 금난전권을 폐지했다. 이 좀 어려운 얘기예요. 난전이라고 하는 말은 허가받지 않은 상업행위를 난전이라고 합니다. 허가받지 않은 상업행위, 즉 난전권을 금지하지 못하게 했다. 즉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도 장사를 하게 했다 하는 점에서 이제 상업의 자유화를 줬다. 그러니 경제정책이 너무나 개방적이고 멋지다. 이런 평가를 하죠. 그런데 그것은요, 겉으로만 그렇지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당시 우리나라의 그런 난전권을 가지고 있는 특허 상인들이 있었는데 그 특허 상인의 핵심이
종로의 일대에 있던 유기전입니다. 그런데 이 유기전 사람들은 여전히 난전권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상업자유화, 멋진 말이지만 그것은 대단히 부분적이고 지엽적인 조치였다. 왜냐하면 정조 자신은 상업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정조는 여전히 농업 중심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죠. 그가 한 통공정책은, 즉 금남전권의 폐지는 전면적인 것이 아니고 최소한의 민의의 수용이었다. 여론을 아주 거절하지는 않고 약간 수용한 정도였다. 이렇게 보는 것이 사실은 객관적인데요. 오늘날 우리 추세는 전반적으로 정조를 너무 미화하는 경향이 심해서 정조가 한 약간의 뭐랄까 개방적인 정책도 대대적인 선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